갑작스러운 사고로 직장과 집을 모두 잃어버려야 했던 한 남성이 빈털터리가 된 뒤에 비로소 한국과 일본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뒤늦게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 살다가 지금은 한국에 정착하게 된 30대 남자 크리스 워커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 저는 임신 초기인 아내 때문에 바쁘면서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에 관한 불편한 뉴스들이 자주 들려오는 것 같아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 어쩌면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는 외국인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 글이 한국과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저는 부모님과 함께 뉴질랜드의 남섬에서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어학연수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학원의 실질적인 소유주였고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죠. 당시 저희 학원에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학원으로 영어를 배우러 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일본에서 야마모토 에리카라는 20대 여자가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하러 왔어요. 에리카는 일본에서 뚜렷한 직업 없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던 여자였는데 어느 날 문득 영어 공부도 하고 서양의 문화도 누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를 오게 되었다고 했죠. 에리카는 평소 서양의 백인 문화를 동경해 와서 그런지 영어를 곧 잘했기에 저희 학원의 상급반에 배정되었어요. 그 반에는 유독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 알지 못했죠. 사실 에리카가 저희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저희 학원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학원생들은 모두 사이좋게 지냈고 저와 강사들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에리카가 저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고 그날을 계기로 저는 상냥한 그녀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마침 제가 일본의 탐정 만화에 빠져 있을 때기도 했고 뉴질랜드에는 아시아 중에서 일본이 최고라는 이상한 편견이 퍼져 있기도 했던 터라 저는 에리카에게 쉽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게다가 에리카는 뉴질랜드 여자들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상냥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더욱 저는 그녀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에리카와 저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저는 에리카와 데이트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내심 그녀와의 결혼 생활을 꿈꿔보기도 했죠. 에리카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할 때면 언제나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존중해주는 부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에리카와의 사랑을 쌓아나갔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학원에서 에리카가 속한 상급반에 수업을 하던 도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수업의 주제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세계 지도가 사용되었는데 하필 그 지도가 동해를 시오부 재팬으로 표기한 것이었거든요. 그 지도를 본 한국 학생들은 즉시 제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 학생들 중 김현지라는 20대 한국 여학생이 제일 크게 분노하며 이 지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소리치며 항의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아주 예전부터 동해라고 불러왔어요. 일본인들은 제국주의 시절에 자기들 마음대로 동해를 시오부 재팬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따지지 않더라도 현재 일본이 이 바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시오부 재팬이라고 지도에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게다가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를 미국 마음대로 시오부 우사라고 표기한다면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얌전히 받아들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일본은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바다의 명칭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이런 무례한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해요. 현지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에리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한국 학생들을 노려보며 이렇게 따져붙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우리 일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가만 보면 한국 사람들은 꼭 싸움닭처럼 무슨 문제만 생기면 우리 일본이랑 싸우려고 들더라. 혹시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이고 한국은 후진국이라서 자격지심 느끼는 거 아니야. 에리카의 도발의 현지를 비롯한 한국 학생들은 일제히 분노했고 저는 그런 학생들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다들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조금 진정하고 차분히 생각해보자. 어떻게 보면 이건 단순한 지리적인 문제일 뿐인데 우리끼리 여기서 이렇게 싸울 필요 없잖아.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너무 과민 반응하는 면이 있고 과거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 너무 일본을 밉게 보지는 말도 좋게. 선생님인 제가 대놓고 일본 편을 들고 나오자 한국 학생들은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물론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 불만이 가득해 보였지만 어쩌겠어요. 일본은 제 사랑하는 여자친구 에리카의 모국인 것을요.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 저는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 와중에 현지는 이 상황의 답답함을 느꼈는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꽁꽁 내려치다군요. 하지만 그뿐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이날의 사건이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다음 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답니다. 학원에 출근해보니 한 무리의 학생들이 모여서 옹성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학생들 중 한 명이 제게 어제 수업에서 사용했던 세계 지도를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세상에 누군가 검은 매직으로 그 지도에 원래 쓰여져 있던 시 오브 재팬이라는 글씨를 지우고 그 위에 이스트로 큰 지막하게 써둔 게 아니겠어요. 에리카는 그 지도를 보더니 이건 현지가 한 짓이 분명하다며 지도에 낙서한 사람을 현지라고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지는 자신은 절대 지도에 이런 낙서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가는 에리카에게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저희 학원 내에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나빠졌고 결국 저는 원래는 같은 반이었던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을 서로 다른 반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리카는 현지와 한국에 대한 비방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에리카는 저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제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전하기 시작했죠. 난 정말 한국인들이 끔찍하게 싫어. 그 사람들은 늘 근거도 없이 일본을 욕하고 이상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한국은 정말 무례하고 이상한 나라야. 저는 그날 점심 메뉴였던 스시를 먹으며 에리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왜 그렇게 나쁜 것인지 자세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에리카가 한국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거기에 크게 공감이 가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에리카는 반드시 저를 한국 혐오자로 만들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것인지 제게 한국 욕을 끊임없이 해댔어요. 스시만 해도 그래요. 스시는 대표적인 일본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옛날에 자신들이 백제 왕국이었을 때 일본의 해산물 요리법을 전파해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사시미와 새우시 같은 음식을 발전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에리카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가 오히려 일본의 기무치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설마 그렇게 하겠냐고 말하며 에리카가 너무 지나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여겼죠. 아무렴 한국이 자신들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런 사기를 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에리카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지배를 받던 열등하고 무능한 국가라는 건 몰라요. 그런 덜 떨어진 나라가 어떻게 김치 같은 우수한 발효식품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듣고 보니 정말 에리카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김치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는 슈퍼푸드인데 일본에 의해 겨우 근대화를 이루탄 후진국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음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기는 했죠. 한국보다 훨씬 더 먼저 근대화를 이루탄 유럽 국가들에서도 김치만큼 훌륭한 음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에리카의 말대로 한국은 자신들의 전통 음식도 아니면서 김치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인데 생각할수록 한국인들의 행태가 참 괘씸하다군요.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일본의 기무치를 훔쳐서 자신들의 고유한 음식인 것처럼 둔갑시키다니 에리카의 말처럼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인 것 같았어요. 매일 에리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깊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에리카의 거짓말에 물들어가는 사이 현지를 포함한 한국 학생들은 달라진 학원의 분위기를 느낀 것인지 하나둘씩 저희 학원을 떠나 다른 학원으로 옮겨가거나 아예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했어요. 결국 한국 학생들은 모두 떠나고 저희 학원에는 일본 학생들만 박을거리게 되었죠. 그런 상태가 되고 난 뒤에도 저와 에리카는 죄책감을 느끼기는 커녕 싸움 닦았던 한국인들이 사라지니 이제야 학원 분위기가 편안해졌다며 철없이 좋아하기만 했죠. 그런 저에게 하늘에서 벌을 주기라도 한 것인지 어느 날 갑자기 뉴질랜드에 거대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건 바로 규모 7.1의 강한 지진이었죠. 이 지진은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던 저희 동네를 폐허로 만들었어요. 이날은 정말이지 뉴질랜드 사상 최악의 날이었죠. 저와 부모님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저희 학원이 있던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당장 생계에 지장이 생겼고 제가 거주하던 아파트 역시 엄청나게 파괴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여태까지 저와 가족들이 쌓아온 삶과 재산들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 사라져 버렸고 그 와중에 저는 다리까지 부러져서 거동조차 힘들어졌어요. 며칠 동안은 그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구조대의 사이렌 소리, 무너진 건물을 볼 때마다 환청처럼 들려오는 비명소리,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진으로 인해 매 순간이 지옥 같았죠. 그래도 저는 에리크와 함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아직 젊고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에리카는 갑자기 제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나타나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더군요. 언제나 상냥하기만 하던 에리카였는데 며칠 사이에 너무나 변해버린 그녀의 태도의 이상함을 느끼는 사이 에리카가 입을 열었습니다. 크리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 난 이제 그만 일본으로 돌아갈 거야. 저는 크게 당황하여 대체 왜 이러냐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매달려 보았지만 에리카는 그런 저를 귀찮게 여기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한테는 이제 돈도 집도 아무것도 없잖아. 심지어 그 다리는 제대로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럼 내가 평생 당신을 돌보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건데 대체 내가 왜 당신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해야 해?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저는 칼날 같은 말로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에리카의 말을 들으며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인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늘 저를 떠받들다시피 대호하며 입안에 혀처럼 굴던 그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에리카를 붙잡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조금만 참고 견뎌달라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에리카는 제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 당신 정말 이기적이다. 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해. 정말 실망이다. 그 말을 끝으로 에리카는 저를 버려둔 채 병실을 떠났습니다. 저를 떠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절망감에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죠.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메말라 갔어요. 그저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빨리 이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다는 것 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매일같이 메말라 갔고 희망의 끈조차 놓아버릴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렸고 저는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몇 달 전 저희 학원을 떠난 현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진짜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에리카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현지와 다른 한국 학생들에게 이상한 편견을 가졌던 나쁜 강사였으니까요. 그런 제게 현지는 왜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현지가 보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돼서 연락했어요. 이런 큰일을 겪어서 얼마나 힘들까요?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무엇이든 좋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꼭 말해줘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울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홀로 절망에 빠져 있던 제게 현지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지만 저같이 못난 사람에게 현지가 아직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난날 저는 에리카의 거짓말에 속아 현지와 한국 친구들을 함부로 오해했었는데 현지는 되려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에게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고 고맙다고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여기서 나가면 꼭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병실에 있던 저는 뜻밖의 방문객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는가 싶더니 글쎄 현지가 빼꼼 고개를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현지의 옆에는 몇 명의 한국 학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저는 저들이 병문 안을 와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말문이 막혀 있는데 현지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제 옆에 앉았고 다른 친구들도 조심스럽게 제 주위에 둘러 앉았습니다. 크리스, 힘내요. 우리를 비롯해서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들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작은 마음이에요. 현지는 그렇게 말하며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한국 학생들이 조금씩 모은 성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친구들은 다들 유학생 신분이라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해서 미안하다며 겸연적으로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며 눈물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에게
나는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편견을 가졌던 것인지 정말이지 죄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저는 힘겹게 입을 떼어 정말 고맙다고, 언젠가 이 은혜는 꼭 갚겠다는 말을 간신히 전했고,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것인지 한국 친구들은 저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현지와 한국 친구들이 제게 전해준 옴기를 밑거름 삼아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기 시작하자 제 다리는 생각보다 빨리 완쾌되었고, 이왕 삶의 터전이 붕괴되어 버린 것, 저희 가족은 아예 이 동네를 떠나 삼촌이 계신 호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저는 새 출발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인들 덕분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쉽게도 현지가 뉴질랜드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현지에게 꼭 감사의 인사를 다시 전하고 싶었기에 그녀가 있는 한국에 방문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 한국행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주었답니다. 며칠 뒤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왜인지 모르겠지만 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가슴이 뛰었고, 이 만남이 제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분 좋은 설렘 속에서 몇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저는 민천공항에 내리게 되었죠. 민천공항은 한적하고 조용한 뉴질랜드 공항과 다르게 최첨단 기술과 활력을 갖춘 곳이다면요. 빠르게 일처리를 도와주는 디지털 키오스크와 초고속 인터넷, 넓고 화려한 로비와 고급스러운 시설들까지, 이 모든 것들은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물결은 이곳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느낌을 주었고, 저는 그 위용에 압도되어 입을 다무지 못했죠. 그렇게 넋을 잃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빠르게 주변을 찾아보니 그곳에 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다시 만난 현지는 한층 더 예뻐져 있었어요. 현지에게 다가가며 제 머릿속에 이상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어쩐지 한국에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다는 것이었죠. 어쩌면 그동안 뉴질랜드에서 힘든 시기를 겪은 것은 다 오늘을 위해서였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 예감은 점차 현실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뒤 저는 현지가 살고 있는 전주로 함께 가기로 했어요. 전주는 현지가 어릴 때부터 자란 고향이자 한국의 전통이 살아있는 특별한 도시라고 하더군요. 현지는 고풍스러운 한옥마을과 맛있는 한식을 즐길 준비를 단단히 해두라고 말했고, 저는 그런 현지를 보며 속으로 어쩐지 이 여행이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저와 현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KTX에 올라탔죠. 몇 시간이 지나 드디어 전주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름다운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답니다. 전주역 주변에는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적인 한옥이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져 있었는데 저는 그 풍경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빨리 구경을 하고 싶어진 저는 현지에게 어서 한옥마을에 가보자고 했죠. 하지만 현지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며 먼저 맛있는 한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현지의 말을 듣고 보니 저는 지금 긴 비행과 기차 여행으로 허기가 진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전주의 맛집으로 먼저 가게 되었죠. 전주의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작고 아늑한 한옥 스타일의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무 향과 함께 매콤하면서도 달큰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간지르더군요. 저는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홀린 듯이 가게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알고 보니 이 식당은
전주 비빔밥 전문점이었는데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 끝도 없이 밀려드는 밑반찬들을 보며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정갈하게 차려진 각종 나물들과 뜨끈한 김을 모락모락 풍기는 콩나물국, 고소하고 짭조름한 잡채까지. 정말이지 왕족이 부럽지 않은 식탁이 제 앞에 차려졌어요. 어떤 음식을 먼저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저를 보더니 현지는 밑반찬으로 배 채우지 말고 우선 메인 메뉴를 먹어보라며 비빔밥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군요. 현지가 가르쳐 주는 대로 비빔밥에 참기름과 고추장을 넣고 살살 비빔 뒤 고기와 채소를 한 입 가득 밀어넣자 특유의 고소한 냄새가 퍼지면서 말도 표현할 수 없는 환상적인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 맛에 감탄한 제가 엄지손가락을 척 올리며 최고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자 현지는 기분이 좋은지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다음으로는 콩나물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알싸하면서도 속이 확 풀리는 시원함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저절로 캬하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그런 제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현지는 크게 웃었고 저 역시 현지의 웃는 얼굴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때 저는 훌륭한 맛을 가진 한식은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깝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완벽한 식사를 마치고 현지는 제게 한복 체험을 하러 가자고 했어요. 전주 한옥마을에는 전통 한복을 대여해주는 가게들이 많다면서 저에게 꼭 한번 입어보라고 권하더군요. 저도 한국의 전통 의상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서 좋다고 했죠. 잠시 후 한복 가게에 도착하자 마치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운 한복들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한복은 단아하고 고운 선을 자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자수와 여러 색들이 어우러져서 우아한 기품과 멋스러움을 뿜어내고 있었죠. 한복들은 전부 다 너무 예뻐서 저는 대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현지가 추천해준 파란 하늘빛을 닮은 한복을 입기로 했고 현지는 고풍스러운 분홍빛 한복을 입었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현지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답니다. 현지는 원래도 충분히 아름다웠지만 한복을 입은 모습은 꼭 천사처럼 아름다웠거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죠. 현지야, 정말 너무 예쁘다. 한복을 입으니까 꼭 공주님 같아. 제 말을 들은 현지는 부끄러운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설레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함께 한옥마을로 나가 사진을 찍기로 했답니다. 밝게 웃는 현지와 저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자 저는 그 사진이 이제부터 제 보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진에는 현지와 제가 함께한 소중한 순간과 추억이 담고 있기 때문이었죠. 앞으로 이 사진을 소중하게 간직할 거라고 말하며 저는 현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은 제 가슴속에 깊은 의미로 새겨졌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전주의 거리를 산책하며 그동안 제게 일어난 여러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에리카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주며 한국을 깎아내리고 일본을 우월한 것으로 묘사했었죠. 그때는 그녀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었지만 실제로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녀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에리카가 한국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깎아내리고자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그런 수작도 간파하지 못하고 에리카에게 속아 넘어갔던 제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주에서 현지와 함께 보낸 하루는 제게 많은 의미가 있었고 이곳이 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 제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더 있겠다고 하자 현지는 너무 좋아하면서 함께 일자리를 찾아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현지의 응원과 격려의 힘을 얻었고 얼마 후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제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한국의 근무 환경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우선 한국의 학생들은 너무 똑똑하고 열정적이어서 영어 습득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한국 제자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큰 보람을 느끼게 했죠. 뉴질랜드에서 강사로 일할 때만 해도 강사 일은 그저 제게 생계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감하며 저는 생전 처음으로 직업에 대한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이 길이 내 길이 맞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또한 한국의 동료들은 정말 따뜻하고 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지진을 겪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던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모두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국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받으며 저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의미 있고 행복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일본의 후쿠시마에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TV에는 흙탕물로 뒤덮인 일본의 모습이 속보로 보도되고 있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서 겪은 비극을 떠올렸어요. 저런 거대한 재난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죠. 그때 한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을 돕기 위해 어마어마한 성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위해 모은 성금의 총액은 500억 원을 훌쩍 넘었고 그들의 넉넉한 마음과 인류에는 제게 엄청난 감명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고 있을 때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제 학원 동료들이 제 이름으로 일본에 성금을 보냈다는 것이었어요. 지진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잘 아는 동료들은 이렇게라도 저를 위로하려 했던 거죠. 저는 한국 동료들이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과 그들의 훌륭한 인성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의 반응은 아주 실망스러웠어요. 일본의 언론은 한국이 성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한국이 보내준 생수를 손도 대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등 한국의 성의를 무시하는 악랄한 행동을 보였죠. 게다가 일본의 교과서의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씻는 등 혐한 활동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일본인들의 이런 행태를 보며 정말 큰 실망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진정배포가 큰 민족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훌륭한 인성을 갖춘 선진국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과거의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이제 진정으로 한국을 바로 알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현지와 결혼하여 딸이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지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제게 손 내밀어준 고마운 사람이자 이제는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제 옆을 지켜주고 있죠. 저는 이런 현지를 만나게 된 한국에 늘 감사하고 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제 한국인 아내와 딸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한국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사실 기분은 썩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더 즐거운 사연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사랑합니다.